별로 없어요. 묵직한 것도 아니고 완전 가벼운 것도 아니고 어쩌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아기의 첫 차, 바로 유모차를 여러분이 구매하시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기준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모차는 뭘 고르지?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우선 유모차를 왜 사는가? 옆집, 뒷집, 앞집 다 사니까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유모차는 엄지맘 기준에는 부모들을 위한 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기를 하루 종일 안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아기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캥거루처럼 엄마 아빠 아기띠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본인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산책을 가거나 어디 나들이를 갈 때에도 아기가 언제 어디서나 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걷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아기만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안락하기도 해야 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아기가 좋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모차를 처음에는 디자인으로 접근을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졸업할 때에는 가성비와 그리고 휴대성과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유모차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유모차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모차의 종류는 디럭스, 휴대용, 절충형,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디럭스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무게도 10kg에서 15kg 정도로 무게감도 있고, 그만큼 자동차로 따지자면은 중형 이상의 세단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기 입장에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기도 하고, 넓고 쾌적하고, 그리고 웬만한 언덕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어서 아기에게도 이런 뇌 흔들림이나 자극이 덜 하다라고 많이 광고를 하는데요. 장점이 이렇게 좋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단점도 있겠죠. 휴대성이 굉장히 불편하고, 조립하고 다시 분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안고 분리하고 조립하기에는 다른 절충형이나 휴대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무거워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싣고 다니기에도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디럭스를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아파트 단지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집이 전원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시골에서 살고 있어. 우리 집 앞이 비포장 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덜거덕 하는 비포장 도로나 이런 산길 자체를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아무리 좋은 유모차라고 해도 절대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좀 잘 포장되어 있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곳에 살고 있거나, 아이와 함께 단지나 근처의 공원에서 산책을 자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디럭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단 여기서 조건은 집에서부터 유모차만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차에 유모차를 실었다가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비추합니다. 디럭스 유모차를 알아보시면요, 굉장히 바퀴 휠도 크고 서스도 좋고 프레임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만큼 진짜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것이 디럭스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용 유모차인데요. 이 휴대용 유모차는 말 그대로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유모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디럭스와는 장단점이 전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감 별로 없어요.
그냥 접었다 폈다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잘 흔들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아무리 휴대용 유모차가 튼튼한들 디럭스 유모차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산책을 많이 할 건데 아주 어린 시기부터 산책을 많이 할 거야 라고 계획하신다면은 휴대용보다는 디럭스나 절충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나는 조금 50일, 100일까지는 아기와 별로 밖에 나갈 일이 없고 그 100일이 지난 다음에 아기의 활동성이 좀 생기는 그 시점에 밖에 나가는데, 그때도 유모차에 많이 태우기보다는 잠깐씩 태우는 정도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휴대용 유모차를 추천드립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더라도 이 유모차는 역할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아기 기저귀, 아기 젖병, 아기 간식, 물티슈, 여벌옷, 담요, 엄마 짐, 핸드폰, 엄마 커피, 기타 등등 짐이 엄청 많은데, 엄마와 아기 둘이 가는데 엄마는 손이 2개네? 이걸 다 어떻게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짐들을 실어놓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 한 손으로 아기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짐을 안고 들고 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 짐을 실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휴대용 유모차는 아기만 타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 유모차를 보실 때에도 휴대용이니까 아기가 타고 편안한 공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휴대용 유모차는 원터치로 터치 딱 누르면은 한 번에 접히고 한 번에 펼쳐지고 이렇게 폴딩 기능도 굉장히 쉽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엔 또 아기띠에서 바로 휴대용 유모차로 넘어가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계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을쯤 아기를 출산해서 겨울 내내 우리 아기와 신생아 시기 100일까지는 집에만 있을 거야. 어차피 겨울에는 나가지도 못해요. 그쵸? 외출을 안 하고 내가 봄쯤에 나갈 건데, 이때 우리 아기의 개월수가 몇 개월인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유모차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기와 외출을 시작하는 그 시기가 한여름이네? 그럼 외출을 오래 하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야외보다는 아마 실내에서 외출을 하게 될 확률이 더욱더 높겠죠. 그렇다면 실내에서 외출을 하게 될 때에는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주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대여용은 찝찝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모차를 펼치는 게 가장 내가 좀 편안할까라는 걸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가 절충형 유모차인데요. 이 디럭스와 휴대용 유모차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처음에 절충형 유모차를 보고 뭐야, 묵직한 것도 아니고 완전 가벼운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무지했던 초보맘.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쩌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이 절충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탈 거다, 기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절충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형을 사더라도 기내 반입이 되는, 객실에 반입이 되는 또 다른 유모차를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충형은 디럭스의 승차감과 그 안정감, 그리고 휴대용 유모차의 편리함, 이 두 가지를 적당히 믹스해 놓은 중간의 유모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는 신생아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절충형은 그래도 6개월 정도 이상부터 사용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실제 아기가 거의 6개월 이후부터 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신생아 시기의 디럭스보다는 바로 절충형, 그 다음 휴대용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코스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카시트나 아기띠나 유모차나 이렇게 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유모차를 가장 늦게 오픈하는 것 같아요. 카시트도 바로 쓰게 되고, 젖병 소독기도 그렇고, 대부분 내가 사놓은 것들은 아기가 태어난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사용을 시작하지만, 유모차는 사놓고 계속 조립해놓고 집안 한켠에 서 있기만 하는 뭔가의 전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임신 기간부터 거의 6개월 이상 동안 그냥 집에 박혀 있는 건데 그러기엔 또 신형 모델들이 나오죠, 그 시기에. 그래서 굳이 저는 유모차를 임신 중에 미리 사는 것보다는, 물론 누가 선물을 해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돈내산을 할 때 내가 미리 사는 것보다는 진짜 아기를 낳고 나서 우리의 생활 리듬이나 패턴이나 또 아기를 막상 낳고 키우다 보니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아기가 유모차에 잘 타는 경우도 있지만 유모차에만 내려놓으면은 싫다고 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서 유모차나 카시트를 잘 태우기 위해서는 바로 밖에서 태우는 것보다는 집에 카시트를 두고 집에 유모차를 두고 여기에 앉혀놓고 놀아주거나 간식을 먹이거나 이렇게 좀 집안에서 생활을 할 때부터 아기에게 익숙하게 좀 습관을 들여 놓은 다음에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외부에 나가실 때 아기가 잘 탈 수 있게끔 좀 집에서부터 훈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유모차에 아기의 등받이 높이나 또는 아기가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앉혀놓으면 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뒤로 돌려서 엄마가 볼 수 있게끔 작동이 되는 유모차들을 좀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엄마도 마주 볼 수 있고 계속 엄마가 시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도 그 세상 속에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모차 이제 슬슬 알아봐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유모차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혹은 유모차의 브랜드별 상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엄지TV 카테고리에 제가 다양한 제품들도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요 아래 엄지TV 네이버 카페에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